Run. Always spinning fire 암만 남의 눈치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너희들은 속지마 시스템의 소리 백날 숨어있어 그럼 너는 거기까지 Show me your rapping A Open up and learn Show me your rapping A 시간들이 지나면 결국엔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빨리 보여줘 오빠 learn We can make it happen go up Always taking a high road that's no problem All you gotta do is open So we bang on the speed as a beat on the way we all going crazy All you gotta do is open 진실이 드러나겠지 open learning So you gotta do is open 끝에도 착하기 위해 open learning All you gotta do is open 진실이 드러나겠지 open learning So you gotta do is open 끝에도 착하기 위해 open learning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픈런 팟캐스트 에피소드 4. 네, 이번에는 셸던 님이 실제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실제 제보를 통해서 저희가 광고계의 여러 가지 이보저보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셸던 님, 지금 아마 외국에 계신 분 같은데 제가 아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자기 친구분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팟캐스트 애청자 셸던이라고 합니다. 현재 세븐니투스 앤 써니 이 광고 회사예요, 외국에서 아트 디렉터로 햄버거 광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운이 좋게도 저는 현재로서 고민이 없습니다. 다만 제 친구가 고민이 깊어서 조언을 구합니다. 제 친구는 스페인 출신으로 마이애미 에드스쿨을 2017년에 졸업 후 쭉 아트 디렉터로 뉴욕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소지자이며 요하네스 레오나르도에서 폭스바겐 어카운트를 담당했으며 이번 달에 대행상의 톡식한 문화, 그러니까 뭐 회사에 좋지 않은 문화로 인해서 그만두고 지금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는 스토리텔링 기반의 크래프트라면 뭐 디자인 스킬이겠죠. 뛰어난 광고를 하기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평소 사진 찍는 걸 즐기고 혼자서도 사이드 프로젝트를 즐기는 듯 진취적인 사람입니다. 대행상의 문화가 좋은 곳으로 이직을 희망한다고 하는데 어디가 좋은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제 친구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대행사가 있을까요? 직업을 추천해달라는 게 아니라 친구가 찾는 것을 충족시킬 만한 미국 대행사를 소개시켜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로서 친구의 포트폴리오도 남깁니다.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 봤는데 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좀 잘하시는 것 같고 크래프트가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쨌든 근데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뭐라 그러지? 저는 되게 이런 게 크래프트가 뛰어나게 내가 디자인 스킬이 뛰어나기 때문에 디자인 잘하는 데서 가고 싶다 라고 말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가 있어요. 왜 아이러니가 있냐면 이게 광고라는 것은 사실은 메시지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 중심이어서 아이디어가 없으면 크래프트가 아무리 디자인이 뛰어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아이디어에 맞게끔 디자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약간 일부러 그러니까 스니커즈 예를 들어 스니커즈 광고 같은 거나 아니면은 그런 과자 광고 같은 거는 일부러 뭐 크래프트를 그렇게 좋게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MZ 세대에 맞춰서 이렇게 디자인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MZ 세대에 맞춘 요새 디자인이 뭐 요새 옛날처럼 크래프트가 되게 있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냥 뭐 좀 약간 룰이 없고 그 다음에 개성 있고 폰트도 요새는 막 아무렇게나 섞었어도 옛날에는 저렇게 섞어도 되나 싶은 것들도 막 섞어서 쓰거든요. 그래서 막 기준이 사라지고 있어요. 좀 어떤 게 크래프트가 좋다. 근데 이제 우리가 디자인 업계에서 좋다고 하는 건 그 메시지에 그 광고 캠페인에 얼만큼 엑스큐션을 멋지게 했느냐라는 걸 하겠죠. 근데 사실 그거를 잘하는 데가 뭐 잘하려고 다들 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뭐 시간이 뭐 캠페인에 대해서 캠페인이 아시다시피 캠페인이 막 빨리 런칭돼야 되는데 우리가 상을 타는 광고들이 그렇게 막 시간이 많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막 갑자기 뭐 요번에 카카오 사태 나면은 그거에 반응해서 바로 광고도 나오기 때문에 그게 뭐 그래서 디자인이 좋다 안 좋다 때문에 뭐 막 광고제 상 타거나 아니면 업계에서 인정을 받는다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굳이 크래프트를 따지자고 하자면 뭐 그냥 진짜 저는 이 뭐 일본 에이전시 같은 데는 이렇게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난 안 되겠다. 그리고 난 그냥 평생 아트 디렉터만 하겠다. 근데 월급도 올려달라. 이렇게 하면 진짜 무슨 포스터만 한 20년 한대요. 그런 건 문화는 존경합니다만 저는 별로 이 어느 회사에 가서 잘할지는 솔직히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일단은 크래프트를 잘하려면 저는 좀 스몰 에이전시가 저는 좋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냥 얘기해 드릴게요. 대기업은, 그러니까 우리가 맥켄이라든지 BBDO, 퍼블리시스 이런 데 가면은 대기업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그냥 대기업, 퍼블리시스, 맥켄 다 큰 회사니까 그러니까 그 직원들 돈을 못 내면 그러니까 직원들 다 밥 먹어 사겨야 될 거 아니에요. 밥 먹어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맥켄이나 이런데. 그러면은 큰 클라이언트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큰 대기업, 삼성, 그런 애들이 이제 뭐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막 바꿉니까? 아니면은 뭐 캠페인마다 다 룩이 다릅니까? 그래도 비슷하게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만약에 좀 더 재밌는 광고랑 좀 더 크래프트를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작은 에이전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왜 작은 에이전시 같은 거는 작은 클라이언트들은 약간 아직은 이제 자기네들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정립 안 된 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험적인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의 장점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번 요리라고 생각해 봐요. 내가 이제 요리를 잘하고 싶은데 나는 구이만 이빠이 잘하고 싶어. 구이. 근데 사실 그 요리라는 게 구이만 잘해서 잘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체적인 레스토랑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레스토랑 사람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조명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경험을 다 봐요. 내가 만약에 나는 좋은 광고인이 되겠다 그러면 난 구이만 잘하면 돼. 나는 카피만 잘 쓰면 돼. 난 아트 디자인만 잘하면 되는 거는 이제 옛날식이에요. 이제는 기획도 어느 정도 쓸 줄 알아야 되고 이제는 그 아트 디렉터들도 매니페스토 잘 써야 돼요. 제가 전 에이전시에서 시티그룹을 했었는데 한 4년 동안 매니페스토만 진짜 한 100개 넘게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매니페스토라는 게 뭐냐면 이제 기업 철학 글 쓰는 거거든요. 이제 거의 프로 돼요, 프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트니만 계속 썼어요. 사실 이제 외국인이 그런 걸 쓴다는 거가 잘 좀 드문 케이스인데 저도 처음에 어려웠죠. 근데 거의 막 마지막에 되니까 거의 시인 돼 있어요, 시인. 이거 옛날에 제 지인 한 분한테도 한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좀 그게 이기주의적인 것도 있어요. 나는 크래프트를 잘하니까 난 크래프트만 하고 싶다. 그러면 미래가 어떻게 되죠? 나중에 CD 되면 그게 있어요. CD 되면 이 CD도 되든 나중에 카피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나중에 전체적인 이 회사 매니징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밑에 사람들. 그럼 나는 크래프트만 하면 뭐 이 전부가 되게 그냥 그거는 되게 작은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 이 회사에서 작은 것만 해서 이 커리어가 성공할 거라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커리어를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전체적인 전반적인 회사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어떤 프로세스가 있고 그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일을 하는지 그걸 아는 사람들이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CD가 나중에 이제 결국엔 아트가 하다가 CD가 되잖아요.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축구 선수도 내가 아무리 스트라이커야. 진짜 잘하는 스트라이커야. 호나우도 예를 들어서 호나우라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좋은 코치가 됩니까? 안 돼요. 그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운동선수는 축구선수 때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코칭을 안 해도 되죠. 나중에 그거는 뭐 하나 자기 이제 나름인데 우리 회사 생활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처음에 이제 아트 디자인을 하다가 나중에는 코칭 잡까지 가는 거잖아요. CD가 되면 전체적인 조율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클라이언트랑 얘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전반적인 업무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크래프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나중에 내가 매니저가 됐을 때 그러니까 디자인을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디자인 파트가 어떻게
어떻게 하면 주어진 시간 안에서 좋은 디자인을 뽑을 수 있고, 그러니까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에이전시 경험으로서 진짜 잘하는 디자이너 많거든요. 그렇다고 그 에이전시가 좋은 디자인을 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광고주한테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설득시킬 줄도 알아야 되고, 이런 디자인이 왜 지금 소비자한테 먹히는지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업무를 이해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광고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이름 얘기 안 할게요. 회사 안 다니고 회사 경험이 없이 막 자기만의 스튜디오 막 차려갖고 잘하는 사람도 있어. 잘하는 사람도 있어, 확실히. 근데 회사 생활을 못 해보면 그게 정말 나중에 본인한테 돌아오는 게 뭐냐면 이 매니징을 못 해. 매니징.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막 스타트업으로 주인처럼 행세하고 가다가 마지막에 이 회사 다니는 사람이랑 안 다니던 사람 비교를 하잖아요, 나중에. 그러면은 회사 안 다니던 사람들은 매니징을 못 해. 그러니까 이 어떻게 꾸릴지 몰라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게 왜 성공한 줄 아세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봐봐요. 스페이스X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건 왜냐면은 걔가 매니징을 할 줄 알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도록 회사를 매니징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중에 음식점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일이 막 양파 써는 거 보고 일일이 파 써는 거 보고 일일이 수프 끓이는 거 보고 할 수가 없어요. 디자인 이 광고도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윗사람이면은 일일이 다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시스템을 잡아놔서 우리가 이 정도 포인트 되면 한번 체크하고 가자. 디자인도 여러 가지 옵션을 보고 가자. 그 다음에 대화를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최고의 작품을 뽑아낼 줄 알자. 이런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시스템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솔직히 말해서 이분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번 디자인 하나 잘한 캠페인만 만들고 싶은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이 가야 될 곳은 아주 작은 에이전시나 내 생각에는 작은 에이전시 가도 그냥 일 쳐내기 바쁠 때도 많아. 특히 요즘에는 같은 돈이 없기 때문에 광고 에이전시들이 사실 그런 데 없다고. 그러니까 뭐 굳이 얘기하자면 뭐 피그나 조언 크리에이티브 뭐 이런데 아니면은 미스치프 그래도 조금 더 다른 거 하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모조 슈퍼마켓 그런 작은 에이전시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친구가 가려고 한다면 조금 당연히 뭐 당연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일본 갈 것 같아요. 이 친구 외국인이잖아요. 일본에 그래도 아직까지도 크래프트를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본에 RGA도 있고 이번에 일본 도쿄에 나이키 하잖아요. 뭐 나이키 CCO는 다 영국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특히나 이런 크래프트 되게 좋아하고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특히나 일본이라는 전체적인 문화도 확실히 크래프트가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으면 일본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어설프게 미국에서 막 이쪽 저쪽 다니면서 하기보다는 진짜 크래프트를 하고 싶다. 그럼 거기 가서 배우세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뭐 프로젝트 하나 디자인 잘하고 캠페인 뭐 하나 상 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내가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어찌됐든 좋은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옛날에 이제 팬데믹 때 나이키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일본의 와이든 케네디에서 한번 인터뷰가 됐었고 팬데믹 때문에 안 갔어요. 팬데믹 때문에 안 갔는데 어쨌든 제가 팬데믹 때 뭐 일본을 가기는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인터뷰도 통과했고 됐는데 어쨌든 안 가게 됐어요. 그래서 잘한 결정 같아요. 다 거기 나이키하고 다 좋겠지만 지금 저는 이런 한국에 지금 YGP라는 데 들어와서 작은 클라이언트들도 보고 큰 클라이언트도 같이 하면서 저는 제가 여태까지 연마하고 갈고 닦은 게 이런 매니징 시스템 만들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픈런도 사실은 상 타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뭐 우리가 한 번 타고 말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트레이닝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그런 트레이닝을 통해서 계속 상을 탈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해를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연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한 업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동아리 있잖아요. 동아리. 광고 동아리 취지는 진짜 좋죠. 근데 그 광고 동아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리더십. 그러니까 위에서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취업이 돼 있는 상태여야 되고 본인들이 잘 나가서 밑에 애들을 끌어줘야 되고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데 그 동아리라는 게 그냥 예를 들어서 리더십들은 자존심만 있고 아직 뭐 회사에 취업한 것도 아닌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밑에 애들 끌어주지 못해요. 그 다음에 자기도 성공을 못한 상태에서 밑에 애들 챙길 수가 없잖아. 자기도 똥줄 타는데 어떻게 밑에 애들 같이 챙기냐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그래서 위 리더십은 밑에 애들한테 야 너 소셜 포스트 만들어 너 이런 거 만들어 다 시키는데 그 다음에 밑에 애들은 그것만 보고 하는데 결국에는 상을 타거나 남는 게 없는 거야. 그냥 막 자기들끼리 술 파티하고 끝나는 거지.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제 그거 같은 이야기에서 쭉 연장선으로 얘기 드리는 거여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그 동아리도 그런 시스템이 부재가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아리가 잘 되려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리더십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밑에 애들은 어떻게 배워야 되고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런 시스템을 이해 못하는 크리에이티브는 나중에 되게 힘들 거예요. 왜냐면 그냥 이거는 약간 꼴리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게만 잘한다고 해서 업계에 성공하나? 그런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YGP가 뭐 양현석이 당연히 뭐 요새 막 이상한 뭐 마약 문제 뭐 이런 거 문제가 많다 하지만 그 중에 서태지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런 점이에요. 서태지는 자기에 너무 집중했잖아요. 나의 내 영웅성 그런 거에 집중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외로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가 키운 사람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에서 끝나는 거야. 자기만 유명하고 항상 중심이 자기야. 근데 양형석 봐요. 장형석이 뭐 글을 잘 쓰나요? 양형석이 뭐 댄스를 뭐 잘 춘다고 하지만 최고인가요? 업계 최고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잘난 사람을 옆에 내가 뽑더라도 나는 이 YGP 안에서는 최고만을 뽑을 거야. 근데 그거는 나의 잘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시스템을 구축해놨기 때문에 나는 마지막 컨펌만 하면 되고 사람들이 밑에서 다 봐주는 사람들이 있고 만약에 이 밑에 사람이 못하면 또 잘하는 사람 뽑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이런 그런 게 이제 바로 시스템을 이해하는 사람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도 어떻게 보면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은 얼마나 실패한 모델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대학교는 딱 두 가지 패스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가지 패스는 이제 학문적으로 학문 업계에서 인정받는 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아이비리그들이 하는 거죠. 하버드나 이런 거는 맨날 논문 내면서 그러니까 자기네 학문들을 한 발짝 더 나아가게 해서 우리가 이제 몰랐던 어떤 공식들이나 어떤 소셜 리포트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논문들로 업계에서 어떤 이런 학문계 그러니까 학업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 인더스트리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뭐 수학계는 수학계에서 아니면은 뭐 저널리즘이면 저널리즘계에서 인정받는 것들을 쭉쭉 한 발짝씩 나아가게 하잖아요, 인류를. 근데 한국 학교는 지금 그게 너무 없어요. 한국 학생들은 일단은 직업이 더 중요해. 그래서 알겠어. 근데 그렇다고 교수들이 막 나서서 지금 뭐 맨날 표절만 나오고 학문을 낸다는 건 오리지널리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오리지널리티는 여태까지 아무도 내지 못한 가설들이나 이런 것들을 내야 되는데 지금 맨날 카피만 하기 바쁘니 그죠? 카피만 하기 바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배운 게 그건데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너무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너무 존중을 안 해버리니까 그런 사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이해해야 되고 그냥 이런 그래서 다시 대학교 얘기를 도와서 그러니까 첫 번째 길이 그런 학문적으로 잘하는 거, 두 번째는 취업을 잘 시켜줘야 되는데 취업을 잘 시키느냐
못하지. 왜냐면은 취업을 잘 시키려면 교수들이 트렌드에 민감하고 트렌드에 가장 이 업계에서 가장 폴프런트 앞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런 거 없잖아. 그냥 막 교수만 하려고 그러고 대학원 나와서 교수만 하려고 그런 사람 많아. 근데 대학원 나온다는 게 결국 뭐야? 또 아까 얘기했잖아. 논문 내고 남들이 다 내는 논문 내고 그냥 대학원 나온다고. 근데 그 대학원에 그 3년 있은 게 업계에 10년 일한 사람이랑 비교가 되냐고요. 그러면은 취업을 잘 시켜주려면 학교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이 마켓에 있던 진짜 업계에 있던 사람들 뽑아야 되는데 요즘이야 좀 그런 걸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런 거 안 하잖아. 왜냐면 교수는 또 권위가 제일 중요해요. 저도 외국에서 교수하지만 제가 막 교수의 권위 막 어쩌저쩌고 이런 말이 아니야. 내가 교수다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뭐 오픈런 아카데미에서 어떤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건 있어도 따로 그런 얘기를 안 해. 왜? 왜? 교수 계속 배워야 돼. 교수도 가만히 있으면 교수가 아니야. 똑같이 그냥 내가 막 한국에서는 뭐냐면 다 권위만 있고 싶어요. 나 잘나야 돼. 내가 교수니까 잘나야 돼. 넌 내 말 들어야 돼. 그 다음에 또 결국엔 가르치는 거 똑같은 거 가르쳐. 그 다음에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책임을 안 져요. 책임이란 건 뭐냐면 나는 이런 거 있어.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가르쳤던 친구가 잘 안 됐어. 그럼 진짜 제 마음으로 진짜 죄송해요. 진짜로 그분한테. 지금 제가 2018년도에 졸업한 흑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우리 수업에서 상을 되게 많이 탔어요. 근데 졸업하자마자 잘 안 됐어. 열심히 안 했어. 근데 얼마 전에 연락 왔고 맥주 한잔 하면서 내가 이제 포트폴리오도 다시 도와주고 이제 취업시키고 도와주고 리크루터 내가 포트폴리오 다 정비해주고 리크루터한테 연락해서 지금 취업에 거의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오픈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이런 시스템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케어할 줄을 잘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이 시스템을 이해한다는 것은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기에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자기가 어떻게 케어할지 정확히 내 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건 이제 나중에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은 리더가 되는지. 제가 좋은 리더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제가 어떤 리더십에 대한 책도 되게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 여태까지 배운 거의 막 땅바닥을 굴르면서 배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 세대랑은 조금 다르게 운영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근데 아직 좋은 거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되게 다르려고 노력해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우리 YGP 직원들도 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개개인이 우리 회사를 떠나서 다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시스템 띵킹, 디자인 시스템 띵킹인데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 제보 주신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나는 어떤 부분만 잘하는 회사 가고 싶다.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더십이 되면 카피도 잘 써야 되고 매니징도 잘해야 되고 아트 디자인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all around 크리에이티브가 돼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해 주세요. 너 어차피 CD 되면 너 글도 잘 써야 된다. 너 TV 쓸 줄 알아야지. 그러면 나중에 TV 안 쓰고 TV를 안 써본 사람이 이 업계에서 얼마나 살아남겠어요? 그 TV 안 하는 데만 또 찾을 거 아니야 나중에 CD만. 그러면 안 된다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골라요. 저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여태까지 제가 성공적인 선택은 항상 그 회사가 열정적이었어. 열정적인 건 뭐냐면 회사가 좀 더 케어하는 곳. 그러니까 이 디자인을 잘하는 것도 조금 더 케어하는 거거든요. 작업을 케어하고 그 다음에 매니징을 잘하는 것도 조금 더 케어하는 곳. 그런 컬처가 있는 곳. 네. 그 다음에 잘하려고 노력하는 곳. 그러니까 이게 작은 회사가 지금 보기에는 성공 안 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멀렌이라는 회사 갔어요. 보스턴에. 근데 갔는데 그냥 인터뷰나 레오보넷에 있었을 때 인터뷰나 보자 하면서 갔는데 레오보넷에서 왜 그 작은 보스턴에 있는 회사를 가겠어요. 갔는데 막 그 멤버들이 예술이었어요. 옛날에 막 CPB에서 크래프트라고 그 오레오랑 그 다음에 그
맥앤치즈 그런 거 상타는 광고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 안에 마크 웨네커라고 지금 그때 그때 CCO였는데 그분은 그 어디야 CPB 출신이 아니야 거기 어디지 캘리포니아에 있는 되게 유명한 데인데 갓 밀크한 데 있는데 거기에서 어쨌든 진짜 수상을 많이 한 CC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 나서 아 나 여기 있어야 되겠다. 아니라 다를까 거기서 저 바로 한 달 만에 구글 따오고 한 달 만에 파에라는 요거트 따오고 한 달 만에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따오고 뭐 진짜 이 2년 안에 그 다음에 아큐라 따오고 이제 LA 오피스 샌프란시스코 오피스 생기고 그러니까 3년 안에 진짜 모든 걸 바꾼 에이전시예요. 제가 그래서 뭐 거기에 있는 웹사이트 보고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있는 구성된 사람들이 얼만큼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얼만큼 의지가 있는지 그걸 꼭 보시면 아니 보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작업을 보지 말고 왜냐면 작업하고 다 떠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 그 작업을 보지 말고 사람들을 보세요. 좀 내가 이 작업에 케어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시면 꼭 좋은 선택을 하리라 믿습니다. 자, 파트 1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파트 2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듣겠습니다. 캐슬 비트의 Looking for Something. 안녕하세요. 파트 2는 제가 퇴준생들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사람들이 올려준 글을 보고 그냥 제 견해는 그러니까 회사 생활이랑 연결된 걸 수도 있고 연결 안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좀 웃긴 거라서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이거 그냥 가끔가다 제가 이제 2014년에 가입한 것 같은데 그냥 이제 매일매일 그냥 올라오는 것들도 있길래 그냥 무심코 그냥 저는 이제 별로 이제 페이스북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으니까 넘어갔는데 읽어보니까 진짜 웃기네요. 왜 인기 있는 커뮤니티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사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건 어떤 여성분이 올려주셨는데, 아침부터 기분 나쁜 페이스 메시지를 받네요. 이렇게 경험 없는 분한테는 저도 생각 없이 막 내뱉는 경향이 있는데 참 다시 봐도 어이가 없네요. 연봉이 2억 5천이 적은 거라고? 아니 이거는 뭐 포스트 메시지 이해 못 하시니까 제가 이 여성분이 포스트한 어떤 그 이미지를 보여드릴게요. 그 이미지 안에는 그러니까 어떤 남자분이 이 여성분을 꼬시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적은 것 같은데 너무 웃겨서 공유해드립니다. 남자분이 쓰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고 있고 연봉은 2억 5천 정도 됩니다. 금액 적어서 이상하게 보실 것도 같은데 금액 적어서 이상하게 보실 것도 같은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남자는 경제력이 필요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짓이라고 생각하거나 이상한 시선은 그냥 지나가주세요. 지금처럼 살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이니 좋게 봐주셨으면 해요. 편한 친구 사이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여성분이 답변했어요. 저랑 누구누구님 사이가 뭐라고 연봉으로 자기소개를 하시는 게 안타깝네요. 굳이 안 그러셔도 될 것 같은데. 땡땡땡님은 남한테 보여주려고 열심히 일해온 것 같으네요. 안 되셨어요.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지가 않네요.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여성분들이 이걸 공유했다는 자체가 웃긴 거예요. 그럼 나름 자랑한 거잖아. 내가 페이스북에서 이런 메시지를 2억 5천 자기가 별로라고 얘기해놓고선 그걸 공유한 거 보면 자기가 오히려 반대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어이가 없네. 아무튼 진짜 사람들이 웃겨 죽겠어. 그러니까 결국에 이 여성분들은 이 남자를 욕하지만 결국에 그걸 이용해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남성한테 자랑하지 말라 연봉 2억 5천 갖고 근데 본인은 그 메시지를 받았다고 패준생들을 굳이 올려서 자랑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자, 근데 어쨌든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한 건 좀 쪽팔리죠. 예, 별로 뭐 2억 5천이 뭐 연봉이 모르겠어요. 내가 연봉 당연히 중요하지만 뭐 사람 처음 보는데 연봉 2억 5천 된대요. 이거는 뭐 촌스러워요. 예, 촌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를 이렇게 뭐라 그러지? 저도 이제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클라이언트 상대하거나 아니면 광고주들 이렇게 보면서 이런 경우들이 엄청나게 당연히 잘난 사람도 많아요. 잘난 사람도 많아서 보지만 막 그렇다고 막 겸손한 게 저는 뭐 그 사람 겸손하지 않아도 돼요. 뭐 그 사람 성격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내가 그거에 따라서 막 기분 나쁘거나 그러지 않으면 되니까. 근데 그냥 이러면 촌스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그거를 되게 드러내잖아요. 촌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마크 저커버그나 스티브 잡스나 네 진짜 부자들은 후드 티셔츠 입고 티셔츠 입잖아요. 네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심리 상태를 보자면 이런 거죠. 진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굳이 내세울 필요가 없는데. 근데 굳이 뭐 내세울 필요가 없다고 제가 모두나 티셔츠 입고 후드 다니는 게 막 멋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도 뭐 걔네들은 걔네 삶이니까 걔네 나름이죠.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저는 그게 뭐 좋은 명품을 사든 아니든 간에 자기가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대놓고 얘기하면 촌스러워지는 거죠. 오늘 좀 뭐 구찌 입었는데 이거 구찌가 생각보다 이거 별로네요. 뭐 우리나라 남자는 경제력이 필요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 하는 순간부터 이 사람 뭐지? 네. 그래서 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도 클래스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농구 제가 얘기했죠.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특히 이제 농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농구 선수들 중에 뭐 진짜 몇 천억대 연봉의 선수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자기 뭐 부를 얘기하거나 뭐 그런 걸 잘 얘기 안 해요. 그렇다고 이제 막 자기가 일부러 돈이
막 돈을 얼마 번다고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제 특히 광고를 잘할 때도 그래요. 광고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잘하는 사람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드러내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잘하는 거를 내가 스스로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좀 쪽팔린 일이기도 하죠. 근데 뭐 그게 목적에 따라 뭐 목적이 있으면 뭐 저는 좋다고 자기 PR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뭐 네 막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레이라는 에이전시가 있었거든요. 그레이에서는 포춘 500에 든 광고 에이전시였어요. 그러니까 광고 회사가 포춘 500에 든다는 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토르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애플 제작 수장이죠. 그 사람이 이제 그레이라를 맡았는데 그 사람은 자기 PR 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CCO인데 제작 총괄인데 자기를 위한 PR 팀이 따로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똑똑한 애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잘 나간 회사에서 뭐 상 타거나 어떤 뭐 잘하면 무조건 그걸 퍼뜨리는 거예요. 옛날 영화 신들러 리스트 봐도 그 신들러라는 사람이 이제 유태인들을 구해줄 때 처음에 그 사람이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SS 그 히틀러 최측근이랑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가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죠. 그래서 어떤 자기가 PR을 하면서 어떤 목적을 달려는 모습들 너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저렇게 모르겠어요. 대놓고 얘기하면 쪽팔린 사람들 다 알다 이거죠. 저런 사람이 촌스러운 사람인 거를. 그래서 어떤 보통 이런 얘기는 제가 이제 이걸 왜 공유하냐면 이 여성분이 뭐 자랑하고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어떤 자기의 그러니까 어떤 방식 나의 그 다음에 개인 PR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개인 PR을 옛날에 저희 PR 팀에서 따로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대적으로 이게 어느 개인 PR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중요해지는 시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프리카의 BJ들, 아프리카의 그런 어떤 인플루언서들이 있잖아요. 어떤 축구 경기를 본다든지 게임하는 인플루언서들. 그 사람들은 개인 PR로 개인의 이름의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원래는 그런 어떤 방송이라는 게 JTBC라든지 아니면은 뭐 MBC, SBS 이런 데를 뭐 입사를 통과를 해서 카메라 앞에 서서 그 카메라가 송신기나 케이블로 타고 가서 되는 거였거든요. 그거를 깬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아예 어떤 기관의 시험을 보고 간 게 아니라 자기가 개인 PR로 자기 이름을 띄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자랑하거나 그런다면 잘못됐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클래스를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자기를 PR을 해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는 저는 제 생각엔 좀 연구가 필요해 보여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뭐 대학교나 어떤 이런 공부하는 기관에 들어가서 논문을 쓴다면 그런 거에 대해 그런 주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개인 PR 시대에 왔는데 이 개인 PR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룰들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빅데이터를 통한 어떤 소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렇다면 이 시대는 이런 것 빅데이터들의 이런 포인트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거에 반응을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사람들이 반응을 뭐 이런 시대적 이유 때문에 뭐 팬데믹이 끝나서 뭐 사람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잘한다가 또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뭐 자랑 아닌 자랑을 대준생의 자랑 아닌 자랑 포스트를 하나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광고여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회사 생활이어도 되니까 저희 오픈런 팟캐스트에 많이 제보를 해주시면 제가 오늘처럼 정말 제가 제 생각 자세한 디테일까지 아니면 제 경험까지 얘기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런 에피소드 4 감사합니다. Run!
Awake spinning fire 아마 남의 눈치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너희들은 속지 마 시스템의 소리 백날 숨어있어 그럼 너는 거기까지 Show me your rapping A Open up and learn Show me your rapping A 시간들이 지나면 결국엔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빨리 보여줘 오빠 learn We can make it happen go up Always taking a high road that's no problem All you gotta do is open 기다려와 something moment yeah. So we bang on the speed as a beat on the way we all going crazy All you gotta do is open 진실이 드러나겠지 open learning So you gotta do is open 끝에로 착하기 위해 open learning All you gotta do is open 진실이 드러나겠지 open learning So you gotta do is open 끝에 도착하기 위해 open learning